제일 먼저 정치행정분과위원회 신동근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신동근입니다. 저희 분과는 이제 13분이셨고요. 13분이 최종적으로 지난 화요일 날 또 줌으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보고드릴 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약 15분 이내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역시 정치행정분과가 핵심적으로 어떤 헌법적 가치,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인간 존엄이나 자율과 조화의 자유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시장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겠고, 또 이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상권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저희 회원님들의 그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정치와 행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 정치 행정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와 균형, 조정과 통합, 그 혁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 개선 방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이제 정치 분야에 대해서, 정치 분야하고 행정 분야는 사실은 뭐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고요. 그게 또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정치는 조금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고, 행정은 특히 행정부에 관련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신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치 분야에서도 이제 신뢰인데요, 신뢰. 신뢰하게 되면은 우선 정치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생각이 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먼저 국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주어진 그런 특권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인 이런 일탈행위를 덮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규율하는 장치가 지금 국회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활동이 안 되는, 행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야의 어떤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어떤 정당의 당론에 너무 지나치게 해석되어 있는 그런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업무, 법안심의나 예산심의 이런 고유한 업무 이런 것보다도 거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법안이나 중요한 안건들이 졸속으로 심의가 되고 절차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별 신뢰조사한 것을 보시면은 국회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로 이렇게 랭킹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요. 행정부도 신뢰를 못 받는 그 원인이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뭐 허위 과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 임명을 할 때도 후보자 능력이나 직무 적합성 이런 것보다는 뭐 친분이나 충성도, 대가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제 좀 불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인사들이 뭐 공기업이나 단체 임원으로 임명되는 현상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신뢰를 상실하는 게 이런 임명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성취도가 낮고,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민주화 이후에 법 적용 집행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뢰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 최근에는 갈수록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보시면은 상당히 법원 검찰이 하위에 랭킹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석을 못하고 자꾸 사법부로 넘기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정치가 사법화되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사법이 또 정치화되는 이런 아주 지금 악순환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인으로 해서 지금
좀 신뢰가 많이 상실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나왔던 아이디어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좀 윤리위원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외부인사로 위원들 외부인사로 충원을 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찬반 결정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법안이나 예산심의 같은 경우에도 최소 시간 정도의 가이드라인 이거는 좀 정해가지고 좀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의 당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꼭 그런 경우 외에는 좀 자유롭게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들이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 임명을 할 때 투명한 기준과 원칙 이런 거를 세우고 실천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파행으로 가고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 인사청문회가 뭐 정쟁의 도구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유능한 인재가 발탁될 수 있는 장으로서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상 어떤 허위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정 원칙으로 이건 엄정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법부의 아까 여러 가지 뭐 정치와 이런 문제들도 가능하면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 이런 게 좀 남발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사청문 관련 이런 게 좀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가치가 균형입니다. 균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기관 내부의 균형도 있고 기관 간의 균형도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국회 내에서의 균형 이런 걸 보면은 뭐 여야가 그냥 너무 이렇게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고 이 협치가 좀 실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과 관철이 매우 두드러진 그런 국회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와 행정부 간에서도 균형이 좀 안 맞게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감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됐고 또 국회가 정말 그 제왕적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걸 확보를 하지 못하고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면도 지금 좀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발의 건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졸속심의, 부실 입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이제 전부 다 이 규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과잉 규제라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부분이 지금 행정부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대거 행정부 장관직으로 이제 진출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 간의 어떤 상권 분립과 견제 균형 원리 이게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직업 공무원들의 승진도 기회도 제한이 되고 또 사기가 제한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이제 크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 권한이 비대화되는 그 원인이 너무 짧은 지금 5년의 짧은 임기와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년 안에 성과를 다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르고 공무원들도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그런 경향이어서 최소한 한 6, 7년 정도는 임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비서실은 행정부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각의 국무총리나 장관은 역할이 무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는 이 타협의 정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국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양당 구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 행정관에서도 이 내각제하고 대통령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은 이제 엄격한 상권분립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좀 어떤 식이든 간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및 채택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뭐 대통령이 이거 신중하게 좀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논쟁적인 그런 국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대통령이 그건 신중하게 좀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내에서도 일단 국무총리한테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감사원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장이 어떤 위원 제청 관련해서 거부한 사례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도 좀 경종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비서실이 너무 직접 관여하지를 말고 대통령의 참모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나 언론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세 번째 가치가 이 통합입니다. 통합.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정파 간 계층 간에 굉장히 편가르기가 심하고 정말 분할하다 이런 얘기까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런 정치 분야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거의 뭐 보수 진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제 대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GO 같은 그런 경우에도 너무 지나치게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 편향성, 정파와 친화성 이런 걸 보이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셨고요. 그다음에 서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좀 배려, 그다음에 상호 이해 이런 걸 정립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운동 출신들이 이제 정당이나 이런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 자제 이런 게 필요하고 아주 공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혁신입니다. 정치 분야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공정한 경쟁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소멸돼 버렸고, 정말 파멸적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 전체가 지금 불신을 받는, 다 공멸하고 있는 그런 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경쟁 규칙에 대한 규범 이런 걸 확립을 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큰 정부 이런 게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팬데믹이 좀 진정이 되면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정부로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써야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감시라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쓰는지를 좀 조목조목 다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정치 분야는 마치고요. 행정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요. 지금 정부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은 그나마 행정기관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이제 검찰, 국회가 조금 낮은 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소통 창구를 다원화하고 소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증거에 기반한 그런 정책 이런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이나 규칙을 재개정할 때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조직입니다. 역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 보면은 정부 구조 조직도 다들 칸막이식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이게 집단 간의 갈등이 부처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부처 이기주로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많아서 조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정 기능보다는 어떤 정책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구로 변모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나 통합하는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조정, 어떤 이 분야별로도 조정 기능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대통령 비서실부터 이 정책 조정 담당 기구 설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권한 강화의 실행력 이런 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사회적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이 공론조사 같은 그런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참여민주주의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정 역시 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회 경제 분야보다는 행정 분야는 좀 더디고 좀 단편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국정에는 아직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이 혁신이라는 게 상수라는 그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했던 그 패스트 정부, 플랫, 어자일, 스트림라인드, 체크 이네이블드라는 이런 식의 하나의 기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부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패스트 정부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마스크 대란 해결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관련해서 민간 파트너십으로 해서 정상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그다음에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행정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이냐 태본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치와 행정 분야의 신뢰 제고와 혁신이 이제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국가 권력 한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이런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게 더 이상의 헌법적 가치 훼손을 막는 그런 길이다고 의견을 모았고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신뢰 사회라는 그런 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신뢰 사회라는 오명에서 빨리 좀 벗어나고 견제와 균형, 조정 통합을 통해서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희 정치행정 국가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치행정 분야의 발표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근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줬습니다. 네, 좀 빨리 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치가 신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민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되는지 잘 요목목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 5분 정도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런티어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사회자가 토론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주필님.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짤막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발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도적으로 또 어떤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헌을 포함해서 이 정치 행정을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그 이외에 제가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왜 잘 안 되느냐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 같습니다. 저는 제도가 중요하지만 사람도 참 중요하다. 그런 말 견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는 정치인 충원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데서 그럼 훌륭한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다 정치를 하면 정치가 잘 될 텐데 누구도 정치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인 충원 구조가 참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진입 장벽을 낮추되 유능한 사람들이 투신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세대 교체입니다. 586 요즘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은데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또 물러나야 될 세대이긴 한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 만나보면 전혀 다릅니다. 지금 2030이라고 하는데 그 세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정치권을 보면 대선 후보들이 그냥 선거용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거 끝나면 대개 별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깊이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40세가 넘어야 되니까 그게 맞추기 위해서 이 최소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최소한 40세 미만을 절반 이상을
공천하도록 강제적으로 이런 법이라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극단화하고 진영화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주장도 다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유효한 방법으로서 저는 결선 투표를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처럼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선만 보더라도 만약에 결선 투표가 제도 있다 그러면 야당 단일화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고 또 그럼 2위 후보와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누구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 제도도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필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저기 신윤조 전 의원님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시키셨네요. 이제 들리시죠? 네. 예,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용식 주필님이 말씀하신 결선 투표 제도에 적극 찬성하고요. 그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짧은 저의 의정 경험에 의하면은 그 국회의원이 자기 좀 개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 좀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 당의 공천 제도를 없애야 된다. 지역구 의원들을 완전 경선에 의해서 당에서 후보를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지역 이슈에만 매몰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례대표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그게 원래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보다 이제 전국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셔널 이슈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양원제 같은 제도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의 공정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인사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 공무원의 인사에 청와대나 정당의 인사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